자, 58번 보시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고서는 판별식을 쓸 수 있겠죠? 판별식을 써보시면 a제곱 플러스 4b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을 순 없고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그냥 바로 틀리네요. 그리고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k제곱이 ak 플러스 b가 항상 성립하는지를 보이라는데, 자, 이 지금 식은 어찌됐든 자, x축과 만나지 않고 위로 블록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죠? 그러면 y는 이 함수 값은 항상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k를 집어넣어 봤을 때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b가 항상 이 함수 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니은을 해결해 보란 얘기겠죠. 그러면 k제곱만 이쪽으로 넘기면 예식하고 비슷하게 생기죠. 그래서 k제곱은 넘겼을 때 여기가 이제 클 거고 ak 플러스 b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겠지. 그죠? 함수값이 무조건 음수로만 나올 거니까. 그림으로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을 봐야 되는데, 자, 니은은 맞고요. 자, 디귿을 봐야 되는데, 디귿에서 지금 우리가 기억,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한 거였고, 그 다음 임의 실수 k에 대해서 이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을 생각을 한 건데, 자, 디귿은 지금 절대값이 나왔어요. 이 절대값을 풀이하기가 쉽지가 않다란 얘기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자, 디귿에서 만약에 a가 b-1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안 돼서 이걸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절대값으로 나온 건 둘 다 양수란 얘기예요. 그쵸? 왼쪽 좌변하고 우변이.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에서 저 식에서 제곱을 해보시면 a제곱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게 되는지만 성립하면 우리가 디귿은 또 맞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온 게 얘를 한번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얘기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이 a제곱보다 얘가 더 작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다 좌변으로 넘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자, a제곱이 지금 4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자, a제곱이 마이너스 4b보다 작다. 그럼 지금 a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4b를 집어넣으면서 식을 바꿔줄 수 있겠죠? 어떻게? 자, a제곱을 마이너스 4b라고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그 2b는 이 a제곱은 마이너스 4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더 작아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을 정리해 보시면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식이 마이너스의 b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거지. 근데 음수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0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 자, 59번은 함수가 어떤 실수 a값에 대하여도 점 m,m제곱을 지나지 않을 때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자, 어떤 실수 a의 값에 대해서도 어떻게 항등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a에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m,m제곱은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죠. 이걸 생각하라는 건데, 자,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함수의 정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이제 중3 때, 중2 때 이제 배웠던 건데, 함수는 하나 x값의 정해짐에 따라서 y값이 오직 하나로만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함수값이 어떤 한 점을 지나가게 되는 함수라고 한다면, 그러고 뭐 이 점만 지나갈 수 있는 함수면 다 되겠죠. 뭐 엄청 많은 함수가 될 건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함수 정의에 따라서 x값이 정해지면 y값은 오직 하나니까 여기 이 x를 이용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x값은 같지만 y값이 다른 이 점들은 절대 지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왜? 이미 여기를 지나가 버리니까. 함수라는 건 x값에 따라서 오직 y값이 하나로만 정해져야 돼. 그래서 이 점을 지나가는 함수가 무수히 많아도, 자, 이 위에 이 x값은 똑같지만 x값은 같지만 뭐 이미 이제 a에 대해서, 근데 이 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 b를 제외하고 나머지 y값은 절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함수 얘가 항상 지나가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값이 어떤 값에 대해서도.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항등식의 풀이 방법으로 a를 앞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저 2a도 있구나. 플러스 2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x하고 y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y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네가 0 되는 값은 x가 1과 또는 2가 될 수 있겠죠. 네, x가 1이면 y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1이 지나갈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2를 반드시 지나가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자, 1,1이고 2,2를 반드시 지나요. 이 함수는 항상. 그러면 이 a 값에 따라서 이 그림, 이 2차 함수가 임의대로 다 그려질 건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 점은 항상 지나가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얘를 제외하고선. 이 점을 제외하고선 이 위를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건데 여기 위에 이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점들은 절대 지나갈 수 없다는 얘기겠지. 그때 이게 m,m제곱이기 때문에 1을 집어넣으시면 얘를 지나가요. 근데 2를 집어넣으시면 2,4가 될 거야. 2,4는 여기인데 이 점을 절대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m은 2가 될 거예요. 나머지 3이라든가 나머지 점들은 이 a가 어떤 수에 따라서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수도 있는데 모든 점들이 다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죠? 이제 a 값에 따라서 a가 이제 모든 실수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m 값의 모든 합을 구하라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죠. m이 2. 그래서 답은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다른 점들은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나오긴 했지만 a가 이제 우리가 임의의 실수기 때문에 뭐 0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숫자가 다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함수 이 정의대로 이거 뭐야 항등식의 정의대로 해서 계산해서 얘 지나가니까 이 위는 절대 지나갈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굳이 뭐 저게 a가 0인 것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60번은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fx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가능하겠죠. 네, 그러고서 gx는 뭐 임의의 직선이니까 그냥 하나 딱 그려주시면 이런 그림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되는 것은 알파라고 놓고요. 규점을 얘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자, 둘을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그리고 2b 마이너스 2a가 될 수 있겠죠. 자, 이게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 루트 b제곱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b 마이너스 a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네, 뭐 이 앞으로 빼면 b 마이너스 a 나올 수 있겠네. 자, 얘가 이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똑같다라는 거. 그치? 네. 그러면은 얘 길이를 이용해야 되니까 얘의 길이는 우리가 이 점을 알파 컴마 뭐 쉬운 걸로 놓으면 b 알파 플러스 2a.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베타 컴마 b 베타 플러스 2a.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 거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귀찮은 거야. 그치? 식을 써주시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리고 또 b 알파 플러스 2a에서 뭐 아무거나 빼도 되니까 그냥 b 베타 플러스 2a 빼기 b 알파 마이너스 플러스 2a 얘를 빼줘서 또 제곱을 하셔야 되겠죠. 와, 귀찮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울기를 이용하자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음 이거를 기울기로 보자고요. 기울기로 보시면 여기서 이 삼각형을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삼각형에서 얘네들 기울기가 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1대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대 b. 그래서 갖고 오시면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는 b고, 그랬을 때 1대 b면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가 b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란 얘기겠지. 1대 b 대 루트 b제곱 플러스 1.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얼마씩 한 거야? 이 값이 나오려면 일단 곱하기 3 한 거죠. 그럼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이니까 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 얘는 3b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길이가. 그럼 우리가 이제 좀 간편하게 끝났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다?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길이가 3이라는 걸 이용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게 얘니까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겠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를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b-a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의 b-a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이 식 하나로 b하고 a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f2 값을 구해보래. f2 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야 되겠지. f-2가 f-2가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게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2b란 얘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4 마이너스 2a 하면 a-b가 될 거란 얘기지. 근데 b-2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2만 빼주죠. 2만 빼주시면 b-a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죠? 얘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치환을 그냥 합시다. 얘를 t라고 한다면 얘 t. 그러면 식을 써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가 0이 될 수 있겠죠. 그럼 9,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t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b-a는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t는 9가 될 거고 여기 대신에 9만 집어넣어 주시면 22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기울기 잘 생각해 주시면 편하게 끝나는 거야. 자, 61번은 설명들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림에 다 얘기가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림으로 봐서 우리가 p하고 a 값을 이제 각각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제곱 마이너스 2a 값을 구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림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림을 확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자, 보시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는 그대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추계방정식이 우리가 얼마라는 걸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지금 이 직선을 보시면 얘가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니까 여기가 딱 1이 될 거고요. 그러고서 지금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x를 1로 해서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1인데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루트 3이 될 거란 얘기고 똑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루트 3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p는 끝났습니다. 왜? 1에서 플러스 루트 3만 더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p는 끝난 거야. 그래서 p 값은 1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이제 간단히 되는 거고요. 그럼 베타를 이제 구해내야 되는데 베타 값 얘네들을 알아야 이제 a 값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연립을 하시면 되겠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 하나 알고 있고 여기 베타를 구해내시면 a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알파는 1-루트3이라고 하고 얘하고 더하기 베타를 하시면 얘는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둘이 곱하면 베타에다가 1-루트3을 곱하면 우리는 a-5가 될 수 있겠죠. 두 식을 연립하면 베타 값은 나옵니다. 그죠? 베타 값이 나올 거고 나오면 또 이 값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베타를 없애고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연립을 하셔도 돼. 그죠? 그러면 a 값은 뭐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하자고.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야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도 직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편해질 수 있어요. 그죠? 왜? 여기서 보시면 자, 얘가 지금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도 루트 3이죠? 결국 얘는 2루트 3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이 한 면의 길이가 2루트 3. 그럼 우리가 이 높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정삼각형이니까. 그래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a. 얘가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정삼각형에서 높이죠? 근데 지금 이 a는 저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a라고 하지 않고 이 한 면의 길이가 2루트 3이죠? 따라서 약분시키면 여기 길이는 3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기울기 구하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3이고
얘가 3이기 때문에 얘 기울기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3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유리화시키면 루트 3만 딱 답이 되니까 한 바로 a 값을 구해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림만 잘 보시고 우리가 직선 기울기만 생각하시면 p 값하고 a 값 구하는 건 뭐 1도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3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없어지면 우리가 답이 4로 나오겠네요. 자, 62번은 그림에 뭐 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넓이가 6인 예각 삼각형이라고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칠한 부분을 최대로 해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왠지 이건 닮은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보러 계산을 한번 해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넓이가 6인 예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어떤 삼각형이든 다 성립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임의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등변으로 잡아도 되고 계산하기 편하게 뭐 정삼각형으로 잡아도 되고, 그리고 넓이가 6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숫자를 그냥 변을 하나 몇 개라고 하나만 딱 두고 닮은 비를 써도 편하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게 되시면, 자, 최대로 한번 넓이를 구해보라니까 선생님이 그냥 이걸 딱 갖고 왔습니다. 자, 만약에 그림에서 얘가 이제 이만큼이 접혔다라고 한다면 얘가 이제 넓이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점점점 돼서 얘를 넘어가지 않게, 이것처럼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딱 반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넓이는 우리가 간단하게 닮은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쵸? 왜? 여기가 이제 1대1이 될 수 있으니까 1대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닮은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1대2입니다. 예. 그래서 넓이가 6이라고 하니까 길이의 b는 1대2니까 넓이의 b는 1대4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 넓이를 y라고 한다면 y는 6이 될 수 있겠죠. 4y는 6이기 때문에 y는 2분의 3, 이 넓이 2분의 3이 될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렸을 때 조금씩 내렸는데 여기가 딱 접하도록 내렸으면 우리가 이제 넓이는 y는 여기 넓이가 최대가 2분의 3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넓이가 지금 위에 보기에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이가 최대가 될 건 아니란 얘기야. 분명히 넘어서야 돼. 이 그림처럼 넘어서야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그래서 몰라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하나를 임의대로 놓쳐. 여기를 길이를 h라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 넓이가 이제 점점점 달라질 거니까 이 길이는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x값이 변함에 따라 넓이가 어떻게 최대로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려고요. 그래서 얘 길이는 h고요. 그죠? 네, 그럼 우선 이 넓이에서 우리가 얘네들 알기 위해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줘야지. 그죠? 이 넓이를 빼줘야죠. 전체 넓이에서. 그럼 우선은 이 AD2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AD2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 넓이는 h 대 여기 길이의 b가 x이기 때문에 제곱을 해야 되겠죠. 두 넓이의 b니까. h제곱 대 x제곱은, 자, h는 6이에요. 넓이. 그치? 전체 넓이는 6이고 x제곱의 넓이, 얘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이 AD2의 전체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6대 a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얘의 넓이를 a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a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b라고 생각하셔서 이 넓이를 b라고 생각하시고 이 넓이를 a라고 생각하신다면 a에서 b를 빼준 이 넓이의 최소값, 우리가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를 구해주시면 ah제곱은 6x제곱이니까 a는 우리가 h제곱분의 6x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넓이 s는 h분의 6x제곱에서 빼기 이제 b를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b를 한번 구해내 봅시다. b를 구해내 보시면 여기가 h. 그러면 여기도 이제 b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길이의 b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는 우리가 그러면 이 전체가 h니까 x를 빼준 h-x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똑같이 x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얘네들 또 길이의 b를 보시면 여기는 또 x에서 h-x를 뺀 거기 때문에 여기는 2x-h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난 이 길이의 b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어. 저를 여기를 b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b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똑같이 h랑 똑같이 봅시다. h가 6이라고, 그러니까 제곱하면 h제곱, 그 다음 2x-h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넓이의 b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똑같이 6이 될 거고 여기는 b가 될 수 있겠죠. b값을 구해내야 되니까. 그래서 bh제곱은 2x-h제곱에 6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h제곱분의 6 2x-h의 제곱이 될 거예요. 네, 이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위에서 갖고 온 걸로 s는 h분의 6x제곱, 얘는 a의 넓이, 이 전체의 넓이고, 그 다음 b는 h제곱분의 6 2x-h의 제곱인데 얘의 넓이는 여기가 될 수 있겠죠. 이 넓이. 네, 얘 최대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얘 제곱이고. 자, 계산 한번 해보죠. 는 어떻게 됩니까? h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요. 6을 앞으로 뺄 수 있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h의 제곱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 합시다. 6에 여기는 x 플러스 2x 마이너스 h 합차 공식이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h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h제곱분의 어떻게 돼요? 6에 3x 마이너스 h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h가 되겠죠. 맞죠? 네. 그러고서 얘네들을 계산하지 말고 우리가 선생님이 맨날 했던 얘기대로 얘네들을 그래프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프로 생각해 보시면 얘는 해가 3분의 h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해가 h가 될 겁니다. 3분의 h보다 h가 더 크니까 3분의 h가 될 거고 여기는 h가 될 거고, 최고 차이 개수는 음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고, 그리고 가운데일 때가 가장 최대값이 되겠죠. 추계 방정식일 때가. 그래서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3분의 4h니까 3분의 2h가 되겠죠. 자, 얘를 집어넣을 값 x 대신에 x가 3분의 2h일 때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겠지. 네, 그래서 집어넣어 주시면 s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h제곱분의 3분의 2h니까 넘기면 6 곱하기 3분의 2h 집어넣으시면 h만 남을 거고요. 여기는 3분의 2h 하시면 3분의 1h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 가능하고요. 그리고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가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 1번이 될 수 있겠죠. 2가 될 거니까.